첫 번째 가보죠. 예,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결정입니다. 자, 대전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교사 명 씨. 사건 발생 근 한 달 만에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당연한 거고 예정된 거였는데 뭐가 됐든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전경찰청이 오늘 2시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회 열고요. 그 명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름하고 나이하고 얼굴 등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본인이 이 신청을 지금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30일간 이제 수사기관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뭐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증거 같은 것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자판 몇 번 두들기면 저 사람의 출신 대학, 학번, 이름 등등 신상 정보가 줄줄이 뜹니다. 저도 그 이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이제 와서 신상 공개를 한다니. 자, 다음 이어가죠. 가수 휘성 사인 밝힌답니다. 자, 어제 사건 반장 방송 도중에 전해진 충격적인 부고였죠. 속보를 전해드릴까 하다가 뭐 좋은 소식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냥 넘어갔는데 아유 진짜 수많은 명곡으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휘성 씨. 자,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이었죠. 안돼의 나요로 데뷔를 했고요. 뭐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불면증 같은 그런 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고 범죄 혐의점도 딱히 없긴 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내일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하기로 했고요. 사실 이게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게 지난번에 생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5일 정도 지나밖에 안 됐었고 이제 얼마 합동 콘서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SNS에 이런 기대감 같은 것도 지금 밝히고 있던 상황에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져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수사 측에서 휘성 씨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그 명복을 빌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추측이나 어떤 루머 같은 것들 그런 보도들 자제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자, 교수님 그 유족들이 따로 빈소를 차리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인의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은 조용히 그 고인과 작별을 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고요. 이제 부검이 이루어지고 나서 빈소 없이 곧바로 화장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휘성과 함께 합동 콘서트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KCM이 국화사진과 함께 3월 15일에 만나자 미안해 라면서 글을 남겼고요. 여러 팬들과 누리꾼들도 휘성의 SNS에 가서 추모 댓글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지윤 변호사님은 또 휘성 씨하고 개인적인 또 친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안 본 지 좀 오래됐었는데 그 사이에 또 안 좋은 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등등의 좀 그런 것들하고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붕 날아오르더니 점점점. 자, 가만히 주차해 놓은 차에 웬 날벼락이.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도로 흰 차가 저렇게 가나와 쿵 앞차를 추월하려고 속도를 확 올리다가 아이고 세상에 주차된 차 위로 쾅. 주차장에 그저 나는 주차만 했을 뿐인데 그야말로 내 차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7일 오전 경기 남양주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모두 제보자의 주장인데요. 제보자는 이 주차돼 있던 차량의 차주입니다. 당시 앞서 검은 차량이 주행하던 중에 방향 지시 등이 없이 좌회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흰색 픽업 트럭 차량이 교차로에서 이걸 추월을 하다가 1차 충돌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돼 있던 제보자의 차량까지 덮치게 된 겁니다. 다행히 당시 피해 차량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도 몸이 놀란 정도로 보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보자는 불과 6개월 전에 이 차량을 리스를 했는데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아이고. 해당 차량에 대한 잔존 가치를 3,4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안내한 사설 사업초에 차량을 맡겼더니요. 수리비 견적이 2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잔존 가치 3,400만 원의 8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폐차가 불가하고 수리비만 보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나는 그저 차를 주차했을 뿐인데 내 차도 저렇게 완전히 그냥 폐차
뭐 직전까지 가고. 이게 좀 납득하기 좀 이게 어렵거든요. 무슨 황당한 경우? 이 리스로 지금 해서 계약기는 4년 반 남았는데 제가 뭐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손에 가깝습니다. 저걸 어떻게 복구를 해가지고 타고 다니겠습니까? 일단은 보험사에서는 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흰색 차량의 보험회사가 아마 저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조금 만약 계속적으로 수리 가능하다고 하면 재판을 통해서 다퉈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땐 저거는 뭐 핀다고 펴봤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찌그러졌거든요. 저희 전손이 됐다고 봐야 되고 전손이 되면 이제 보험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양 변호사님, 저 정도면 프레임 자체가 다 망가지지 않았을까요? 그걸 만약에 억지로 이렇게 복구를 한다 그래도 안전성에 있어서 불안해서라도 차를 사용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재판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리스이기 때문에 완전히 본인 소유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차량에서 지금 손해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차의 손실에 대해서 과연 그럼 리스사에서도 어느 정도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좀 여지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어머니 서운해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꾸 남은 밥을 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운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1년에 5-6번 정도 시가에 가는데요. 항상 시어머니가 저를 안고 쓰다듬으면서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밥을 조금만 주시면서 아버지가 깨끗하게 드신 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 밥이 있는데도 굳이 시아버지가 드시다 남긴 밥을 주신 거였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요. 그 후로도 늘 처음에는 밥을 조금씩만 주시고 다 먹으면 그제서야 더 주셨습니다. 이게 새 밥인지 남은 밥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요. 물론 저희 남편이나 시누이, 시아버지한테는 새 밥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딱 처음에 주신 밥만 먹고 말았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남은 밥을 거절하니까 그걸 제 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도 배부르대요 라고 하고 얼른 밥그릇을 치웠는데요. 잠시 후에 시누이 부부가 오니까 이번에는 남은 밥을 안 주고 새 밥을 안 치시더라고요. 심지어 시아버지가 드시다가 남은 케이크를 저한테 먹으라고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뭐 위생관념이 없다거나 아기가 있으신 건 아니거든요. 아마 알뜰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치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대놓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는데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은 시부모님께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어머 이거 내 얘기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자식 아닌가요? 저도 이 집 식구 된 지 20년째예요. 다혜 아가씨 입은 입이고 제 입은 조동아리예요.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렇다 쳐요. 아니 우리 지훈이 밀양 박씨 충혈공파 38대 손 어머님 손주 지훈이한테까지 남은 밥을 주시는 건 이건 무시하는 거밖엔 해석이 안 됩니다. 동그라미. 교수님 조금 늦었어. 자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시어머니입니다. 몰라. 얘 지우냄이야. 내가 평생을 네 시애비가 남긴 밥 해치우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다. 그리고 얘 아무렴 우리 다혜 입은 입이고 네 입은 조동아리라서 그랬겠니? 그리고 남은 밥솥에 이렇게 섞으면 그거 그냥 새밥 되는 거야. 고춧가루가 묻기랬어. 하얀 밥 그대로구만. 뭘 그렇게 주부가 깔끔을 떨어 X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왜 이러는지는 좀 저도 궁금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사시는 건지 가장 눈에 띄는 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하고 손자한테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분들한테는 하지 않는 모습, 밥 앞에서 평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한데 일단은 위생관념 이런 측면도 있고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왜 이걸 저한테 주시냐? 왜 지훈이한테 주시냐? 이런 것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뭐 위생관이 없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궁금해요. 왜 그러시는지. 자 교수님 근데 저도 그냥 저희 집에서 밥을 먹다가 남기면 뭐 깨끗하게 이렇게 좀 덜어낸 다음에 다시 밥솥에 집어넣거든요.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니고 내가 먹던 밥을 내가 다시 먹으려고 깨끗하게 해서 넣는 거는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시아버님께서 먹던 밥을 남았으니까 며느리를 준다? 이거는 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시아버지가 먹던 케이크도 남으니까 며느리를 준다?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남편이 먹던 밥은 다시 이렇게 뒀다가 네가 먹어라 뭐 이런 거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먹던 밥이 아무리 남아도 남편을 준 적은 없으신데 그때마다 아 이게 기분이 나쁜 걸 것 같기도 하고 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악의는 늘 없으셨거든요. 그냥 아까우니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님도 아까워서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거의 무식적으로 차별을 하시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시아버지가 먹던 밥을 먹는 며느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며느리께서 어머니 저는 아버님 먹던 밥은 별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러면 시어머님께서 남편분 부군에 이렇게 밥을 야 애미야 네가 먹어라 해서 드셨어요? 먹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는 뭐 며느리는 뭐 그것도 안 되지만 일단 그렇다 쳐. 손주한테까지 그걸 먹으라고? 그건 너무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없기 때문에 저러신가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손주까지도 차별하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잘 이해는 안 가고 사실 그 뭐 예전에 글자 그대로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시절에는 밥상 물림이라는 걸 했잖아요. 집안의 어르신들이 맞아. 드신 밥상 옮겨서 남은 반찬에 또 밥 먹고 그것 또 밑으로 내라고 이런 것도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아직도 저런 거를 생각하신 분이 있나라고 저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사실 거의 공포였는데요. 뭐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말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밖에서 식사하시고 시댁 가서서 시킬 때 피해서 그냥 다니세요. 그렇군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근데 이제 사연자가 뭐 알뜰하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진짜 알뜰하신 거면은 가족들한테도 남은 밥을 다 주셨을 것 같아서요. 너무 그렇게 좋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 어머니 저 새 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좀 당황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주시지 않을까요, 새 밥을? 아닌가? 자, 우리 가족 네, 여러분은요? 댓글도 볼게요. 깔마녀님, 다시 남편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하루를 소중히님,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냥 편안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맛있게 드세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사람님은 차별이네. 식구들이 있을 때 모르는 척 어머니한테 왜 저만 찬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